안녕하세요. 저는 아이가 태어난 날만 기다리고 있는 예비 엄마입니다. 제게는 정말 멋있고 배울 점 많은 형님 한 분이 계셨었어요. 지금은 아주버님과 이혼하셨지만 여전히 저와는 언니 동생 하면서 연락하고 지내세요. 얼마 전엔 형님께서 임신 축하한다고 선물까지 보내주셨어요. 이혼한 뒤에도 연락할 만큼 제가 많이 좋아하고 존경하는 형님에게 최근 일어났던 일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대학생 졸업반이었을 때 다른 과였으나 제가 학점이 모자라 들은 교양 수업에서 만나 캠퍼스 커플로 연애를 하고 각자 취직을 한 후 어느 정도 자리 잡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프로포즈를 받고 남편 집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처음 형님과 마주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보자마자 버선발로 뛰어나와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시더라고요. 이 정도로 환대받을 거라는 생각을 못해서 당황스럽다가도 저를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기쁘더라고요. 대충 시댁을 훑어봤는데 거실엔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이 나란히 앉아 계셨고 누군가 주방에 달그락거리며 바삐 왔다 갔다 하는 그림자가 보이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셔서 안 계신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과연 누가 주방에 계신 걸까 싶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멀리서 오느라 고생 많았다고 얼른 앉으라고 하면서 저를 데리고 앉히시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온 한우를 보며 뭘 이런 거 가지고 왔냐고 하시면서도 입은 귀에 걸려 있으셨어요. 저와 시어머니가 화기애애하게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을 때 주방에서 한 여자가 나와서 저희가 앉아있는 테이블에 음식을 하나씩 놓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도와드리려고 일어나려는데 시어머니께서 그럴 필요 없다고 제 팔을 잡고 다시 앉히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시어머니 말을 따르기로 했어요. 저희가 밥 먹고 있을 때 그 여자분은 주방에 서서 혼자 밥을 드시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괜히 시선이 가서 주방으로 가고 신경이 쓰였어요. 밥을 빠르게 먹고 제가 먹었던 식기를 들고 주방으로 향했어요. 서서 밥을 먹다가 저를 발견하고 필요한 거라도 있냐며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혹시 뭐 필요한 거라도 있어요? 밥이나 국 더 드릴까요? 앉아 계시면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그릇만 져주시고 앉아 계세요. 아니에요. 먹었어요. 그릇 물에 담가 놓으려고 온 거예요. 근데 왜 서서 밥 드시고 계세요? 불편하게. 저는 괜찮아요. 항상 이렇게 먹어서 익숙해요. 어머님이랑은 많이 이야기하셨어요? 도련님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이제 결혼하면 서방님이라 불러야 하나? 네? 서방님이요? 혹시 형님 되실 분이세요? 질문이 이상한가? 제가 너무 무례하게 여쭤봤죠. 죄송해요. 딱히 적절한 말이 떠오르지가 않아서. 아니에요. 전혀요. 앞으로 잘 지내봐요. 조만간 형님 동서 사이 될 텐데 저는 동서 좋은 사람 같아요. 처음 보자마자 느꼈어요. 제가 관상을 좀 볼 줄 알거든요. 주방에서 바삐 움직이던 분이 다름 아닌 제 형님이었어요. 형님이라는 걸 알고 나서 왜 주방에서 서서 밥을 먹고 혼자만 쉬지 않고 움직이는지 의아하더라고요. 하지만 더 물었다간 정말 무례한 행동일 것 같아서 속으로만 생각한 채 형님과 인사를 하고 나왔어요. 남편 집에서 나오는 순간까지도 찝찝한 상태로 계속 있었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남편에게 슬쩍 물었어요. 오빠, 주방에 계시던 분 말이야. 그분이 형님이시더라? 근데 왜 우리랑 같이 밥을 안 먹는 거야? 아까 혼자서 주방에서 서서 드시던데. 나도 보고 있으면 안쓰러워. 엄마가 형수님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라니까. 이게 이야기하자면 좀 긴데 형수님 집안이 못 살거든? 잠깐만, 형님 집안 못 산다는 이유로 저렇게 식모처럼 부려먹으신다고? 어쩐지 나를 그렇게 반기시더라. 나 이렇게 집안 보면서 차별하는 거 진짜 싫어하는 거 알지? 알지. 일단 들어봐. 형수님이 혼전 임신을 해서 형이랑 결혼한 거였거든. 집안 보면 반대하고 싶은데 아이 때문에 허락한 거야. 근데 결혼하고 얼마 안 지나서 유산을 한 거지. 형님이 유산을 했다고? 왜? 몸이 안 좋으셨던 거야? 아까 본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부려먹는데 몸이 나만 하겠어?
엄마가 유산시킨 거나 마찬가지지. 그 뒤로 구박이 더 심해졌어. 아무래도 애 때문에 결혼 허락한 거니까. 진짜 불쌍해 죽겠어. 아니, 임신한 사람을 부려먹었다고? 오빠한테는 어머님 욕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지만 같은 여자로서 참을 수가 없어. 어머님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알고 보니 형수님은 아이를 가지는 바람에 아주버님과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시어머니께서 시집살이를 시켜서 무거운 짐을 들고 왔다 갔다 하다가 유산을 하게 된 거예요. 가뜩이나 못 사는 집안이라 마음에 안 들었는데 결혼의 원인이었던 아이도 없어지니 시어머니께서는 형님을 무자비하게 구박을 하기 시작한 거죠. 저는 집안도 부유하고 직장도 좋은 곳 다니니 그렇게 버선발로 나와서 환대를 해주신 것이었고요. 잘 사는 저를 며느리로 맞이한 뒤부터는 형님을 괴롭히는 정도가 더 심해졌어요. 저는 친정 아버지께서 해준 신혼집에서 분가를 해서 시집살이를 당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시댁에 안 와도 된다고 했지만 형님이 걱정돼서 자주 방문하려고 노력했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형님을 쥐잡듯 잡고 있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너는 지금 시집 온 지가 얼마나 됐는데 아직도 우리 입맛을 몰라? 네 입맛에 맞추지 말고 우리 입맛에 맞추라고. 내 말 못 알아들어? 어?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금방 다시 해올게요. 비슷하게 따라한다고 한 건데 계량을 잘못했나 봐요. 어찌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끼니 하나 못 챙겨 먹을 정도로 가난한 집안 받아줬더니 밥도 하나 제대로 못하고. 에휴, 이 아까운 것들을 어떻게 할 거야? 어머님, 무슨 일이에요?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형님 머리를 숟가락으로... 뭔데요? 국이 짜요? 아닌데, 맛만 있는데. 뭐가 문제인데요? 어머, 우리 막둥이 언제 왔어? 아유, 막둥이 입에 맞나 보네. 그럼 그냥 먹을까? 공주님은 주방에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나랑 거실에서 TV나 보자꾸나. 그네, 너는 얼른 빨리 상 차리고. 아니에요, 어머님. 저는 형님 도와드리고 같이 나갈게요. 제가 음식을 잘 못해서 형님한테 배울 것도 있어서요. 어머님 먼저 나가 계세요. 그러니? 하긴 너는 친정에서 가정부가 다 해줬으니까 요리를 한 번도 못 해봤겠구나. 그럼 나 먼저 나가 있으마. 너는 우리 막둥이한테 잘 가르쳐줘. 알겠니? 시어머니께서는 국이 자기 입맛에 안 맞다고 간을 보던 숟가락으로 형님 머리를 치시는 거예요. 제가 놀라서 시어머니를 막았고 시어머니는 저를 주방에서 내보내려고 하시길래 형님께 배울 게 있다는 핑계대고 시어머니만 내보내고 옆에서 형님을 도와줬어요. 시어머니는 나가면서까지도 제가 잘 산다는 것을 어필하면서 형님을 무시하더라고요. 괜히 제가 시집을 와서 형님 구박만 더 늘게 만든 것 같아서 죄송했어요. 제가 형님이었으면 저를 엄청 원망했을 텐데 형님은 저를 이뻐하시더라고요. 도와줘서 고맙다면서 제가 아니었다면 어떤 게 날라왔을지 모르겠다며 웃으며 농담을 하시는데 저는 그런 형님을 보고 이게 농담할 일이냐고 속상하다고 했어요. 자신은 익숙해서 괜찮다고 하는데 익숙하다는 말이 제 가슴을 더 후벼 팠어요. 얼마나 많이 당했으면 사람이 저렇게 무뎌질 수 있는 건가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다고 아주버님이 시어머니를 말려주거나 형님을 도와주는 것도 아니었어요. 아주버님은 꼴랑 회사 하나 다니면서 온갖 유세를 떨면서 시어머니와 같이 형님을 괴롭혔죠. 형님을 식모처럼 부려먹는 게 시어머니랑 별반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나마 저희 남편이 혼자 움직이고 있는 형님을 도와줬었어요. 형님 말에 의하면 저와 결혼 전에도 자취해서 같이 안 살던 남편이 종종 와서 도와줬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지금도 저와 살면서 집안일을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어쩜 형제가 저렇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같은 부모 아래서 태어난 사람이 맞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버님과 남편은 달라요. 한 번은 제가 있던지 말던지 주방에서 음식을 하고 있는 형님 얼굴에 셔츠를 던지더라고요. 새하얗게 깨끗이 빨려있는 셔츠였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했더니 단지 다림질 안 해놨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형님 얼굴에 셔츠를 던진 거예요. 셔츠는 그대로 떨어져서 냄비에 빠졌고
국 색깔과 똑같이 빨갛게 물들기 시작했어요. 거기다 시어머니까지 와서 음식 타박을 하는 거예요. 아직도 다 안 됐냐부터 시작해서 셔츠 빠진 국물 어떻게 먹냐 다시 하라면서 난리였죠. 결국 저는 듣다 못 참겠어서 악하고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왜 그렇게 형님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그깟 다림질 안 한 게 뭐가 그렇게 잘못한 건데요? 깨끗하기만 하면 되지. 아주버님은 손 없어요? 아니, 당장 내일 출근할 때 입어야 하는데 다림질이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입을 거 아니잖아요. 아직 내일 되려면 멀었는데 나중에 하려고 하셨겠죠. 아니면 아주버님이 하시던가. 결국은 아주버님이 셔츠 던져서 내일 못 입게 됐잖아요. 아니에요? 재수씨, 제가 셔츠를 던진 건 잘못하게 했는데요. 애초에 다림질이 되어 있었으면 제가 이렇게 던지지도 않았겠죠. 말로 해도 되는 일 아니었어요? 굳이 셔츠를 주방까지 찾아와서 던지셔야겠어요? 그리고 어머님, 셔츠 그거 아주버님이 던져서 빠진 건데 그게 형님 잘못이에요? 나는 우리 아들이 던진 건지 몰랐지. 알았으면 안 그랬어. 진짜야. 돌아와 보니까 셔츠가 국에 빠져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 거짓말 치지 마세요. 아주버님이 하시는 말씀 다 들었잖아요. 국 망친 건 아주버님이니까 아주버님이 다시 만드세요. 그리고 형님 좀 그만 잡으세요. 네? 저는 참아왔던 걸 쏟아내고 아주버님께 국 다시 만들라고 하고 형님 손목을 잡고 거실로 나왔어요. 형님은 안절부절 못하고 주방 쳐다보길래 저는 알아서 하게 두라고 주방에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은 제 말이라면 꼼짝도 못하시던 분들이라 둘이서 국을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한 소리 좀 했다고 그 뒤로는 잠잠해져선 형님 괴롭히는 게 덜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한 행동이 잘한 행동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오로지 저와 함께 있을 때만 제 눈치를 보며 괴롭히지 않았던 것이었고 제가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부터 전보다 심하게 괴롭혔어요. 저의 행동으로 인해 형님에게 더 안 좋은 상황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저는 형님께서 티를 전혀 안 내셔서 미처 몰랐어요. 제가 먹었던 그릇 나르고 형님께서 설거지한다고 소매를 살짝 올리는데 팔 쪽에 멍자국이 있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서 형님 옷을 올려다 봤더니 몸에 멍자국이 군데군데 있더라고요. 이게 다 뭐냐고 했더니 한참 뜸을 들이다가 사실 그날 이후로 더 심해지셨다고 이젠 가끔 시어머니께서 물건도 집어던지셔서 맞고 멍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는 게 형님을 도와주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멍자국을 보니 괜히 제가 나서서 이렇게 된 것만 같아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형님은 괜찮다고 그날 자기 대신 소리 질러줘서 고맙다고 속이 시원했다고 하는 거예요. 동서, 나는 괜찮아. 진짜야. 그날 나 대신 동서가 소리 질러줘서 고맙던데 내 속이 다 시원하더라니까. 그러니까 너무 미안해하지 마. 어떻게 그래요? 저 때문에 더 심해졌는데 제가 괜히 나서가지고 형님만 더 안 좋게 만들었어요. 어떡해요. 진짜 너무 죄송해요.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나 진짜 괜찮다니까. 나도 솔직히 소리 지르고 싶었거든. 근데 동서도 알잖아. 내가 소리 지르면 얼마나 욕을 하시겠어. 고민하고 있었는데 대신 질러줘서 너무 고마워. 그래도 제가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숙이자 형님은 제 손을 꽉 잡으면서 살짝 웃으셨어요. 그러더니 저희 남편이랑 하는 짓이며 성격이며 비슷한 게 끼리끼리 잘 만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제 남편도 몇 번이나 그만하라고 했었고 항상 미안한 표정으로 형님을 본다는 거예요. 어쩜 똑 닮은 사람끼리 만났냐며 그런데 이런 표정이 더 힘 빠진다고 그냥 웃어달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행동을 하던 형님은 구박받고 저는 이쁨 받는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웃어주냐 말이에요. 그래도 자기 보고 웃어달라는 형님의 말에 씁쓸한 웃음을 지어주었어요. 사람이 저렇게 착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바보같이 착한 형님은 시어머니가 아파서
잠시 며칠간 입원했을 때도 병간호를 다 해주더라고요. 저 같으면 그간 시어머니께서 했던 행동들이 미워서 병간호 못 해줬을 것 같은데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와중에도 심술은 여전히 고약하셨어요. 병원밥이 입맛에 안 맞을까봐 제가 점심시간에 잠시 음식을 싸들고 방문했었거든요. 병실 문을 열자마자 제 눈앞에 음식을 뒤집어 쓰고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치우는 형님이 보이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병원에서 나온 미역국에 소금간이 적게 되어 있어 그런지 맛이 없다고 다시 가져가서 소금을 더 넣어서 간 맞게 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은 환자 한 명 한 명 다 맞출 수 없고 건강식으로 나온 거니 먹으라고 했나 봐요. 시어머니는 그 말에 화가 나서 먹던 식판을 형님에게 부은 것이었어요. 식판을 엎은 이유가 어처구니 없다 못해 정말 황당했어요. 병원 음식이 싱겁게 나오는 건 당연한 일인데 그게 형님 탓이 아니잖아요. 형님 말처럼 환자가 한두 명도 아니고 어떻게 한 명 한 명 입맛을 다 신경 쓰냐고요. 계속 참아야지 하다가 결국엔 못 참고 또 시어머니께 화를 냈어요. 그렇다고 이렇게 사람한테 음식을 붓는 몰상식한 행동을 해야겠냐면서요.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고 어버버 하길래 그대로 형님 손목을 잡고 나왔고 제가 사온 음식도 시어머니한테는 아깝다는 생각에 그냥 같이 들고 나와버렸어요. 이대로 뒀다간 형님이 계속 식판 뒤집었을 것 같아서 제 돈으로 간병인을 고용해서 시어머니가 퇴원할 때까지 형님을 쉬게 했어요. 며칠 뒤 시어머니는 퇴원하고 나서도 형님을 괴롭히는 건 여전했어요. 그러다 형님이 임신을 하게 됐고 성별도 알 수 있다고 해서 확인했더니 아들이라고 했대요. 저는 아들이라고 하면 시어머니께서 좋아할 줄 알았는데 형님이 임신을 하든 말든 안중에도 없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를 보며 활짝 웃으면서 언제 손잡을 수 있냐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표정이 한순간에 바뀔 수 있는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우리 막둥이는 언제 나한테 손주 안겨줄라나? 우리 아들 닮은 손자도 괜찮고 우리 막둥이 닮은 손녀도 괜찮은데 말이야. 어머님, 저희는 아직 자식 계획이 없어요. 지금처럼 둘이서 신혼을 더 즐기고 싶어요. 아이 생기면 놀러도 자주 못 가고 자유시간도 사라지니까요. 아, 그래. 그래도 결혼한 지 2년이나 됐는데. 2년이면 아직 신혼이긴 하지. 아이 낳으면 내가 봐줄 테니까 나중에라도 꼭 낳아줘야 한다. 응? 알겠지? 저는 만약 아이를 낳게 되면 친정에 맡길 생각이었지만 시어머니가 너무 부담스럽게 쳐다보셔서 떨떠름한 표정으로 대충 알겠다고 답하고 말았어요. 형님의 임신 소식을 듣고 제가 더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번에도 시어머니께서 시집살이 시켜서 유산됐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안 되리라 장담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회사 때문에 제가 출근해서 없는 시간엔 형님을 지켜드릴 수가 없었어요. 혹시나 무거운 거 들 일 있으면 가만히 놔두려고 최대한 민기적거리면서 시간 끌어주면 퇴근해서 제가 하겠다고 형님께 말씀드려 놨었어요. 몇 번 그렇게 하니 시어머니께서 눈치를 채셨는지 당장 하라고 닥달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유산시키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도 다행히 형님과 아이가 잘 버텨주고 있더라고요. 형님은 아무 생각하지 않고 태어날 아들 생각만 하기로 했어요. 아직은 8주차라 배가 튀어나올 정도로 큰 아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형님은 이 조그만 아이에게 의지가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자기 핏줄이니 이 아이가 유일한 자신의 편이라는 생각이 드나 봐요. 하지만 형님은 전생에 무슨 죄를 얼마나 지었길래 하늘이 이러시는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 고된 시집살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형님이 또 유산을 하게 됐어요. 한번 유산을 경험했던 사람은 또다시 유산할 확률이 크고 나중엔 습관처럼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유산을 한 적 있던 형님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끝이 없는 집안일 때문에 쉬지도 못하고 시어머니랑 아주버님이 옆에서 계속 괴롭히니 스트레스가 최고치로 올라 유산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병문안을 가니 형님 꼴이 말이 아닌 게 같은 여자로서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출산한 거나 마찬가지인 몸이라 형님이 미역국을 먹어야 했었어요. 계속 안 먹으려고 하는 걸 제가 억지로 먹여서 겨우 한술 뜨고 있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뒤늦게 오셔서 또 형님 속을 박박 긁고 계시더라고요. 너는 우리 손자 죽이고 미역국이 입으로 잘 또 들어가니? 아유, 나 같으면 진작에 애 따라 죽었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애를 죽여? 어머님, 가뜩이나 힘든 사람한테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형님은 유산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지금 누구보다 힘든 사람이 형님이에요. 나는 그저 장남 닮은 손자 기대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그럴 거지. 막내 너는 왜 계속 저 못된 거 편만 드는 거야? 나도 속상해서 그랬어, 속상해서. 속상해서 그랬다고요? 속상하다고 사람 면전에 대고 그렇게 막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어머님. 제가 왜 형님 편만 드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어머님께서 형님한테 한 행동들 생각해 보시라고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기가 찬다는 듯 허참 이런 소리 내면서 궁시렁거리고 있었고, 저는 남편한테 손짓으로 시어머니 데리고 나가라고 했어요. 형님은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리면서 미역국을 먹는 둥 마는 둥 했어요. 형님께서 이거 다 먹을 때까지 안 나갈 거라고 하니 다시 숟가락을 들어서 억지로 먹더라고요. 아이 잃은 것도 슬픈데 시어머니까지 저렇게 난리치니 얼마나 서럽겠어요. 저는 더 이상 형님에게 힘든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차라리 형님이 아주버님과 이혼을 하는 게 더 행복하지 않을까 싶기도 했고요. 도대체 왜 이런 취급받으면서도 이혼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저였다면 당시 아이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바로 이혼했을 것 같은데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제껏 형님이 화를 낼 줄 모르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화내는 방법이 뭔지 몰라서 그렇게 당하고 사나 했는데 형님도 화를 낼 줄 아는 사람이었더라고요. 형님에게만 왜 계속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는데 형님 어머님도 병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된 거예요. 가뜩이나 형편이 어려워서 감기 걸려도 병원에 안 가고 버티던 형님이셨는데 어머님 병원비를 댈 수 있는 처지일 리가 없었어요. 저는 시어머니와 아주버님 몰래 형님을 불렀고 조금이나마 보태라고 100만 원을 건넸어요. 형님은 돈 봉투를 보고 놀라며 손사래를 치면서 안 받겠다고 했지만 제가 억지로 가방 안에 넣었고 다음에 어머님 완쾌하시면 밥 한 끼 사는 걸로 퉁치자고 했어요. 형님은 자신이 무슨 복으로 저 같은 동서를 뒀을까 하면서 숨죽여 우시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도움을 많이 못 드려서 미안하다고 울고 계신 형님을 안아줬어요. 병원비는 제가 도와줘서 어찌저찌 해결을 했는데 병간호가 문제였어요. 형님이 어머님 병간호를 하러 가려고 하는데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이 가만 놔둘 리가 없었죠. 형님은 밥을 차려주고 평소처럼 주방에 서서 밥을 먹다가 한참을 우물쭈물거리더니 겨우 입을 뗐어요. 어머님, 저 당분간 저희 엄마 병간호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엄마 몸 상태가 생각보다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서요. 아니, 네가 가면 이 집구석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 밥은 누가 하고 청소는 누가 해? 절대 안 된다. 나는 안 된다고 했으니 알아서 하거라, 어? 저번에 어머님 입원했을 때도 제가 병간호 했었잖아요. 저희 어머님도 병간호가 필요하세요. 자식도 저밖에 없어서 챙겨줄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어머님. 여자는 출가 외인이란 말 모르니? 너 결혼한 순간부터 그 집 식구가 아니라 우리 집 식구야. 가긴 어딜 간다고 그래? 사돈 어른께서 어련히 알아서 챙기시겠니? 그러니 너는 집에서 우리나 잘 챙겨. 그리고 병원비는 또 어떻게 할 거야? 저번에도 너 유산해서 병원비 우리가 냈는데 설마 이번에도 우리가 내야 하는 거냐? 혹시 너 우리 집 돈 다 너네 집 병원비로 축낼 생각이야? 애 2번이나 떨어진 것도 화나는데, 어? 병원비까지 우리가 계속 대줘야 돼? 이래서 가난한 집구석을 받아주는 게 아니었는데. 에이. 집에서 식충이처럼 음식만 축내고 일도 안 하면서 맨날 첫날 아프대. 너네 가족 병원비 때문에 내가 돈을 못 모으는 거야. 에이, 내 돈 아까워 죽겠어.
형님의 눈이 붉어지면서 꽉 쥔 손을 부들부들 떨더니 그때였어요. 제가 형님을 말릴 틈도 없이 형님은 아주버님의 뺨을 향해 주먹을 꽂아버렸어요. 그래도 분이 안 풀리는지 아주버님의 양쪽 뺨을 쫙 소리나게 계속 내리치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입을 막고 있었고 남편은 형님을 말리기 바빴어요. 형님은 자신을 말리는 남편의 팔을 뿌리치더니 시뻘개진 눈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처음 보는 형님의 모습에 시어머니는 자신도 무슨 짓을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몸을 덜덜 떨고 있었어요. 형님은 천천히 시어머니한테 다가가 앞에 있던 국그릇을 집어들더니 저번에 자신이 병원에서 당했던 대로 시어머니 얼굴에 그대로 국을 부어버렸어요. 어머님, 저한테 똑같이 당해보신 기분이 어때요? 기분 나쁘시죠? 저도 그래요. 나도 지금까지 당신들한테 당하면서 그런 기분이었다고 이제 알겠어요? 이게 진짜 미쳤나? 지금 이게 시애미한테 무슨 짓이야, 어? 왜요? 저는 이렇게 당해온 게 일상이었는데 겨우 한 번 그랬다고 그게 그렇게 기분이 나빠요? 저 도저히 이 집구석에 못 있겠어요. 그러니 이혼하겠습니다. 너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이혼? 네가 이혼을 말해? 네가 뭘 잘났다고 이혼을 한대? 이혼을 해도 내 쪽에서 해야지 왜 네가 이혼을 하겠다고 설치냐고! 설쳐서 미안한데 솔직히 너는 뭐가 그렇게 잘나서 큰 소리야? 꼴랑 회사 하나 다니면서 유세는 누가 보면 월급 많은 줄 알겠다? 그리고 내 병원비 어머님이 유산만 안 시켰으면 안 쓸 돈이었어. 쟤 지금 뭐라는 거냐? 내가 유산을 시켰다고? 내가 언제 유산을 시켰다고 그래? 네 몸에 하자가 있으니 2번이나 유산된 거겠지? 어디서 내 핑계야? 어머님, 양심이 있으면 그런 말 하시면 안 되죠. 양심이 없어서 하는 건가? 어머님께서 무거운 거 들라고만 하지 않았어도 애 유산될 일 없었어요. 안 옮겨도 될 가구들을 한날은 여기로 옮기라고 했다가 다른 날은 또 저기로 옮기라고 했다가 쓸데없이 매일같이 가구 위치들을 바꾸라고 해서 그거 들고 다니다가 형님이 유산된 거였어요. 그리고 형님이 유산된 후에 가구를 옮기라는 말을 더 이상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형님의 말이 맞다면 시어머니께서 일부러 유산이 되게끔 무리한 일을 시킨 게 분명했죠. 형님은 평소에도 언제든 이혼할 생각으로 이혼 서류를 작성해 서랍에 두고 계셨는지 안방에 가서 자신의 인적사항만 적혀있는 서류를 들고 나와 아주버님께도 쓰라고 했어요. 아주버님은 절대 이혼 안 해줄 거라며 쓸 수 없다고 버티셨고 저는 형님을 도와드리기 위해 아주버님이 계속 그렇게 나오면 제가 대신 이혼 소송을 준비해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형님께 물건 던져서 생긴 멍자국도 다 찍어뒀다고 그 사진을 증거로 제출해서 폭행까지 엮어 이를 더 키워보겠다고 했죠. 아주버님은 어쩔 수 없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야 했고 합의 이혼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그렇게 형님과 저도 남남이 되었고 남편도 진절머리가 나서 시댁과 완전히 연을 끊어버렸어요. 형님은 여전히 저를 이뻐하셨고 저희 부부와는 계속 연락을 하며 지냈어요. 제가 계속 형님이라고 부르니 자신은 더 이상 형님이 아니라며 언니 동생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든 좋다고 그렇게 하자고 했고 지금은 전보다 훨씬 더 가까운 사이가 됐어요. 형님이 무엇을 하든 남편과 같이 응원해주고 있어요. 형님은 일을 하고 싶어 했는데 아무래도 시댁에서 집안일 하느라 경력이 없어서 이력서를 넣어도 받아주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 부탁을 드려서 형님을 고용해보는 게 어떠냐고 했어요. 평소에도 되게 꼼꼼해서 일을 잘할 거라고 하니 아버지는 저를 믿고 형님을 회사로 불렀어요. 경력이 없다 보니 제일 밑바닥부터 시작하게 됐지만 형님은 그거라도 어디냐고 고맙다고 했어요. 형님은 정말 보잘것없는 조그만 일이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했어요. 어떤 일이든 마다하지 않고 꼼꼼하게 실수 없이 해내서 아버지와 다른 직원들이 좋아했어요. 형님이 열심히 하니 금방 정직원도 됐고 자리도 하나 생겼어요. 저는 형님이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 괜히 뿌듯하더라고요. 형님은 저 덕분에 회사에 들어오게 된 건데 제 얼굴에 먹칠할 수 없어서 더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형님이 그 마음 변치 않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열심히 일하면서 잡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꽃길만 걸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시댁 식구들도 자신이 그동안 무엇을 잘못했는지 뼈저리게 느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시어머니처럼 행동하지 마시고 늘 주변 사람들과 행복한 나날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